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3달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꼭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점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관점이 확장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건데요. 저희 캐스 영어가 진짜 곧 이제 10년이 돼요. 어찌 보면 1인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망하지 않고 10년을 왔고, 많은 고객들과 함께 했고, 또 팀원들도 늘어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사업을 잘 운영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나름의 계기가 있었기도 했고, 그 계기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 사업, 1인 창업 이런 관점에서 회사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확장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레벨 1에서 레벨 100이 있다면 진짜 레벨 1 수준인 거예요. 저희 회사 이름은 세븐아워인데, 이 세븐아워라는 회사가 회사로서 앞으로 계속 영속하는 조직이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직업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지금보다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절대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간다는 게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빵집 모두 들어보셨나요? 꽤 유명한 빵집이죠. 이 빵집은 1956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70살이 됐죠. 지금까지도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먹여 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좀 만족스러운 직업을 또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봤던 것 같고요.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관점을 확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한 개의 계기를 말해보자면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작은 회사로서는 사실 육아휴직을 신청받은 것이 처음이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서는 이 육아휴직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처음으로. 요즘 출산율이 낮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늘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 언제 돌아올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대체 직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구할 때만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같은 수준의 직원을 구하려면 조건을 더 좋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 육아휴직을 가도 연차라든지 퇴직금이 쌓여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이 부담을 어쨌든 회사들이 직접 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이 있어도 이제 작은 회사들은 우리는 어렵다 해서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는 수익도 많이 없고 작은 회사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정말 부담스럽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안 할 사람 뽑아야겠다 라던가, 물론 이미 신청된 거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안 하게끔 할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하나는 앞으로 육아휴직을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후자를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것이 됐고, 그것이 저에게 관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보통의 이제 큰 회사들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대표의 월급도 나가고,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남는 것이 대표의 월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개인 사업들은 각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수익을 만들고 그걸 쌓아나가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대체로. 앞으로 그런 회사들처럼 대표의 월급을 제하고 남는 수익을 또 재투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쓰고, 회사가 앞으로 영속하는데, 그리고 전체 조직이 더 잘 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거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여전히 사실 두렵고 대단히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한번 우리 회사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대 중반쯤에는 저는 고통은 안 좋은 거,
쾌락은 좋은 거, 즐거움, 편안함은 좋은 것이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에서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 제가 터닝 포인트 이후로 마음이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을 되게 많이 추구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전의 삶이 너무 고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학창시절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고통스러운 걸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전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리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도전하고 가려는 길은 편한 길은 아니에요. 쾌락의 길은 아니고 고통이 많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변화하고 도전하는 건 즐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고통이 있기도 해요. 제가 다점포왕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업하시는 분 유튜브를 보면서 또 도움을 많이 얻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통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네, 너무 공감이 됐고 아무튼 저는 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겠다라는 이 의지적인 이 말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싫고 되게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그걸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세운 기준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기준이 없고 스스로 내가 이 고통을 왜 감내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다면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회사의 부족한 점, 바뀌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꿔서 바꾸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회사를 발전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고통인가 아니면 행복인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 되게 확실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원하는구나. 좀 더 나은 회사를 만들고 싶구나. 제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중독에 대한 책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통 없이 쾌락을 얻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중독에 빠질 여지가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재밌는 영상을 유튜브로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 핸드폰을 손으로 누르는 거는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쾌락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멘탈리티에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들이는 게 굉장히 우리의 건강한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 연습을 해서 달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끝에 내가 러너스 하이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되게 건강함을 선사해주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물론 적절함이 필요하겠죠? 너무 지나친 고통,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힘들 수도 있죠. 인생은 정말 게임 같은 요소가 많은데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고 너무 어려워도 힘들고 저는 진짜 이 인생이 너무 쉬워져서 인생에 정말 깊은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예시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통스럽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럽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낀 세 번째는 실수하고 후회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 그걸 줄여나갈 뿐이다. 저는 20대 때 후회할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진짜 내가 봐도 나 너무 심각하다. 30대가 되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줄긴 했어요. 정말 많이 줄긴 했는데 20대 때는 너무 경험이 없어서도 그렇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실수들을 하기도 했고 했는데 30대 때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나름대로 이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니까 또 신앙의 힘으로 제가 조금 변화된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느낀 건 30대가 돼도 또 실수를 하고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다. 제가 신동엽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신동엽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후회하는데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할 뿐이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자꾸 왜 이럴까?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이런 잘못을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후회가 되신다면 누구나 그렇다. 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없다는 건 오히려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저는 도전을 한다는 건 항상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내가 운영할 준비가 다 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될 준비가 돼서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다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일이 정말 되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힘들기도 하지만 막 일을 하고 나서 막 너무 기뻐서 저 혼자 막 춤추고 이럴 때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는 게 되게 기쁠 때도 있고, 미래를 뭔가 상상하게 될 때나 설레게 될 때, 그럴 때는 되게 기쁨을 느끼기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